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 도입, 전개, 정리, 단계별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실현 연습하실 때 조건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이 수업의 흐름과 단계별 의도를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입은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여는 과정인지, 또 전개는 사고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정리는 학습이 종합적으로 마무리되는지, 이 전체 수업의 결이 평가의 핵심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세 단계를 어떻게 잘하면 좋을지 풀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입 단계의 핵심은 학습의 문을 여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도입 단계는 수업을 단순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또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께서 인사와 분위기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수업 실현 조건에서는 종종 생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조건에 맞춰서 불필요한 인사나 루틴은 최소화하시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실현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전시학습이 조건에 나올 때도 있는데요. 이 전시학습의 기본은 이전 배움과 오늘의 배움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한 것들을 떠올리게 해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야 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거에 어떤 것을 배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상기해 주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장과 근거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그걸 바탕으로 실제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고 말을 하면서 학생들이 과거에 배운 것을 자연스럽게 상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 도입에서는 동기유발을 해야 하는데요. 이 동기유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동기유발은 흥미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경우에 동기유발을 위해서 단순히 재밌는 영상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이 영상에 아무리 재미가 있다고 해도 학생 목표와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동기유발의 핵심은 학생이 이것을 왜 배우는지 스스로 납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생활의 문제를 제시하거나 혹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학생들 대상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실제로 겪을 만한 일을 생각해두고 여러분이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혹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옛날에 갈등이 있었을 때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를 상기하면서 동기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학습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이 학습 목표는 교사의 계획이 아니라 학생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주체는 항상 학생이고요. 행동 중심의 동사를 활용하셔야 되고 관찰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왜 학생들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꼭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학생들의 동기가 더 유발이 되고 이 학습 목표를 향해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을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시학습을 안내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 교수학습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학생들이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활동을 하고 또 누구와 함께 무엇을 어떤 결과물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게 되면 수업 참여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본시학습을 안내하실 때에도 지도나 징검다리나 활동 흐름도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개 단계의 핵심은요. 이 전개의 모든 사고의 흐름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건데요. 전개 단계는 수업의 절대 다수를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심 시간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이 끊기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몹시 중요한데요. 먼저 전개에서 설명과 시범을 보여주실 때 사고 구슬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국어과는 사고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자신의 사고 흐름을 말로써 풀어주는 이 사고 구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심 문장을 찾는다고 하면 이 글의 중심 문장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앞뒤의 문장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 이러한 내용과 뒷문장의 이 내용에 선을 그어서 한번 구조를 살펴보면 같이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이 내용을 수행할 때 필요했던 이 사고에 대해서 말로써 흐름을 알려주시면 학생들이 사고 흐름을 따라가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또 이때 필요한 경우에 또 도움이 되도록 판서를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그리고 안내된 활동인데요. 교사의 시범을 본 뒤에 학생들이 바로 활동에 참여해보는 단계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짝활동이나 모듬 활동과 같은 협력 구조를 잘 활용하는 것, 또 정확하고 명확한 활동 지침,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것, 또 교사의 순회 피드백을 적절히 하는 것입니다. 이때 또한 선생님들께서 순회 지도를 많이 신경 쓰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하시는데요. 이때 항상 실제 이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에게서 나올 만한 실제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그 순회지도 상황을 상정을 하실 때 특정 단어를 몰라서 이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학생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선생님의 강점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상황 설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은 물론 실제 현장에 많기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을 정말 많이 고민해 보시고 이 수업에서 학생이 정말 모를 것 같은 거, 나올 만한 질문을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단어를 모른다고 하는 학생을 만드는 이 상황 설정을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모르는 학생보다는 어떤 예를 들면 문학 수업에서 갈등과 관련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학생들이 내면 갈등을 잘 모른다고 선생님들께서 생각이 든다면, 이런 내면 갈등을 못 찾을 때, 정말, 이런 것을 못 찾을 때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까? 어떤 발문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상황을 설정해서 순회 지도를 하시면 훨씬 좋은 수업 실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 독립활동으로 가게 되면요. 학생이 혼자 과제를 수행해보면서 자신이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나온 결과물들은 형성평가 자료나 수행 산출물 또 다음 차시 연결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판서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판서는 흐름을 구조화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기에 또 평가위원이 보기에 이 시각적인 이해도가 높아지면 좋은데요. 이를 위해서 색 구분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 실현하실 때 만약에 다 똑같은 흰 분필, 검정 마커밖에 없다면 이를 활용할 수 없겠지만 대체로 다양한 색 분필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교사 설명은 흰 분필 혹은 검정 마커로 하고 학생의 발언은 노란 분필 혹은 파란색 마커, 그리고 평가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들을 빨강색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줄글로 쓰지 마시고 표나 도식도 화살표와 같은 기호 등을 활용하셔서 시각적으로 한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면 학생들의 그 교수학습을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좀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한 판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어과 수업은 보통 내용 이해, 적용 1, 적용 2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전개활동 흐름을 이해하시고 이에 맞춰서 개인이나 짝 모든 또 전체 공유의 학장 구조로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면 매우 자연스러운데요. 이때도 활동이 단순히 나열되지 않고 생각의 확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드러나도록 구조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호작용은 그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유도하는 것 또한 몹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하실 때 교사가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발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상대적으로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발문을 좀 등한시하기 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학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의식적으로라도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발표를 했다고 치면 A의 의견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혹은 B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A의 의견을 다시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A와 B가 의견을 교류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문을 제공한다거나 혹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근거를 가져왔는지 이 근거에 대해서 다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같이 학생의 말이 수업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다양하게 유도하는 그런 발문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 단계인데요. 정리 단계는 학습을 종합하고 성찰하고 또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학생이 오늘 배운 내용을 자기 언어로 정리하고 학습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형성평가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형성평가는 시험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 과정스럽게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 짧은 말하기나 간단한 그 학습지를 체크하거나 혹은 뭐 짧은 문장으로 요약해보거나 OX로 자기 점검을 해보거나 학생들이 산출문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형성평가이니만큼 학습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에는 교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뭐 만약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뭐 핵심을 세 줄로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혹은 뭐 오늘 배운 내용을 뭐 30초 안에 한번 설명해볼까요? 와 같이 학생의 언어로 학생이 직접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정리 부분 이렇게 차시 예고하고 이런 것들과 합쳐서 정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업 시간에 온전한 조건으로 주어지기보다는 보통 선생님들께서 도입이나 전개 부분을 실현하시거나 혹은 전개 부분을 실현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만약에 이 전개의 모든 조건을 다 충실하게 수행하시고도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 그냥 이상입니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이 전개 이후에 이어질 정리 부분에 대해서 실현으로 보여주시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강점을 또 보여줄 수 있고 이 수업이 1년의 수업이 유기적인 것을 다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리 부분은 사실 수업 시간의 조건으로 크게 엄청 중점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전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로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준비를 하시면 선생님이 실제 수업을 실현하실 때도 그렇고 또 이후에 교사가 되어서 선생님 실제 수업을 하실 때도 더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 실현의 가장 핵심인 도입, 전개, 정리별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단계가 명확히 잡히면 선생님이 실현해서 발문, 판서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또 평가위원에게 선생님들의 이런 수업의 흐름과 결이 매우 좋다는 인상을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실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의 합격과 또 평안한 교직 생활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